네, 뉴스 채굴꾼 김현욱 작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어떤 걸 채굴해 오셨습니까? 네, 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습니다. 네.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의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국회 위증 사건 재판이었는데요. 네.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가운데 이 6명만 채택하자 수원지검 소속 담당 검사 4명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에서 집단 퇴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. 네, 있었죠. 네,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 정성호 장관은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. 네.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 대해 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했다 이러면서 공수처에 고발까지 단행한 겁니다.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쟁점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바로 그 점인데요. 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에게 관련 이야기를 좀 물어봤거든요. 네. 그 내용 오디오로 잠깐 듣고 오시죠. 공소 유지 그 의무가 있는 검사가 갑자기 법정에서 퇴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진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상을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내린 지시라면 그것이 뭐 직권남용이라던가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, 그 류혁 전 감찰관은 감찰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징계를 위한 비위 감찰 그리고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감찰이 있다는 건데요. 네. 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워낙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진상 확인 차원에서 감찰 지시를 한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이 징계 여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금 판단할 이유도 없다는 건데요. 네. 하지만 다른 검사 출신 법조인은 이 검찰이 현재 조작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십 명의 증인을 신청해 놓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정한 것은 이 터무니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. 이 검사들의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징계까지 하더라고요. 갈 수도 있다. 그렇습니다. 예. 이 말은 이제 징계를 전제로 한 감찰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나저나 감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, 그러면? 예, 그 정성호 장관이 지난 4일 국회에 나가서 이 대검찰청의 서면으로 감찰을 진행했고 이 수원고검에서 감찰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. 네. 이에 대해서 류혁 전 감찰관의 이야기를 마저 오디오로 듣고 오시죠.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통령 지시라던가 엄중한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들갑을 떤다고 해야 되나? 막 그래가지고 직접 감찰 지시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법무부 감찰 규정이라던가 그 감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에 대한 1차적인 감찰 권한 그리고 진상 확인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감찰 목적은 물론이고 감찰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. 네, 류혁 전 감찰관은 이렇게 보더라고요. 그래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현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